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이제 부인권, 채권자 취소과 부인권 행사를 보겠습니다. 파산 채권자가 민법 406조에 의하여 제기한 채권자 취소송이 파산 선고 당시 계속되고 있는 때는 소송 절차가 일단 중단됩니다. 406조 1항에 의해서. 그래서 파산관제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송을 파산관제인이 수기한 경우에는 부인이 서로 청구를 변경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송 신청도 하고 변론을 분리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채권자 소송을 제기한 원래의 채권자는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은 채권자 취소송을 수기하는 대신 부인권을 행사하여 부인이 소나 부인이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 선고 이후 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424조죠. 파산 선고 제기된 채권자 취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 선고 후에 제기한 채권자 취소송이 부적법하더라도 파산관제인은 이러한 소송을 수기한 다음 청구 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파산관제인이 수기한 소송이 부적법한 것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 수기 후 교환적으로 변경된 부인이 소마저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판례가 있었죠. 248. 그죠?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1심 파산 선고에 제기한 채권자 소송이 부적법하더라도 관제인이 수기해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까 2018년인가요? 그렇죠? 예,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조사 절차와 부인권 행사. 파산관제인은 채권 조사를 함에 있어서 선고된 파산 채권에 관한 부인권의 행사 여부를 고려하여 이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채권 조사에 의해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되지 아니하여 파산 채권으로 확정된 파산 채권에 관해서는 그 후 파산관제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파산 채권자표 기재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파산 채권이 확정되면 부인권 행사할 수 없다. 그 점을 유념해 둬야 합니다. 다음에 이제 부인권 행사의 효과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 있습니다. 부인권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킵니다. 즉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물권적 효과서를 물권적으로 발생하고, 부인권 행사에 일탈되었던 재산은 상대방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채무자에게 복귀합니다. 당연히 복귀합니다. 물권적 효과설. 다만 그 효과는 파산재단과 부인이 상대방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상대적 무효설. 원상회복다는 권리 변동에 등기 등이 공시방법이 필요하거나 채권 양도 통지 등의 대항 요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권리 취득의 원인행위 또는 대항 요건의 구비행위 자체가 부인되면 파산관제인은 부인이 등기를 신청하거나 통지 등에 의한 대항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부인권 행사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 시설, 의사표 시설, 절충설. 있으나 실무는 의사표 시설, 행사 시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 즉 부인권의 행사의 취지가 기재된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이 상대방에 송달된 때 부인의 효과가 발생한다. 원상회복 관련해 금전 교부행위가 부인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액수와 동액의 금전 및 법정 이율까지 발생한 법정이자와 부인권 행사의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송달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이제 소송 촉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원상회복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가액배상하는 경우가 있죠. 이 사회와 똑같습니다. 파산관제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그 대상이 된 재산이 물리적으로 멸실훼손되거나 금전과 같이 일반 재산이 편입되어 특정될 수 없거나 상대방이 제3자에게 처분하여 현존하지 않는다거나 담보물을 매각 처분하여 배당금, 매각대금 등을 금전으로 수령하였다면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상으로는 가액배상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은 가액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인권 제도의 취지와 선의 무상이득자의 현존이익 반환, 의무를 규정한 397조 2항, 403조 2항과 가액배상 상한에 따른 상대방이 채권의 부활을 규정한 399조 등을 근거로 가액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이런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가액배상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배상액 산정의 기준 시점입니다. 이거 많이 물어보죠.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실무는 부인권 행사의 효력 발생 시기인 의사표시설과 일치시켜 부인권을 행사할 때의 가액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협의 분할 같은 거 할 때 3년 전에는 부동산 가격이 채무자의 몫이 3분의 1이 예를 들어서 1억 변이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아파트가 폭등했죠. 3억짜리가 6억이 됐어요. 그럼 2억을 토해내야 됩니다. 억울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부인권 행사를 하기 있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지금 시점에는 부동산 가격이 2배 올랐죠. 2억을 토해내야 돼요. 수익자가 부인 대상 행위인 채권 양도로 양수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는 금전 교부 행위가 부인되어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전을 수령한 날로부터 부인권 행사 효력이 발생한 날까지 법정 이자를 구할 수 있고 지연 손해금이 이거 얼마 안 되죠, 이런 거는.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항상 문제입니다. 무상부인과 선의 3자 보호. 무상부인의 경우는 상대방이 선의 악의를 묻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따라서 선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환의 범위를 경감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득자에 대해서 전득 당시 선의였다면 당시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의 전득자와 보호를 해주는 거죠. 선의 상대방은. 상대방의 지위. 부인권의 목적은 파산재단을 부인이 대상인 행위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시키는 데 있지 채무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채무자의 급부에 대하여 한 상대방의 반대급부는 예를 들어 반대급부라는 건 부동산 목적물과 관련된 매매대금을 말하는 거죠. 부동산은 원상회복했으면 매매대금도 살아나죠. 그래서 급부에 대해 한 상대방의 반대급부는 파산재단으로부터 반환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한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고 있다면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급부 자체는 현존하지 않으나 그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고 있다면 상대방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재단 채권자로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 이행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은 그 받은 이익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 상대방의 채권이 부활합니다. 상대방이 선의행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방의 의무를 선의행시켜 먼저 파산재단을 현실적으로 원상회복시킨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의 채권을 부활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부활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반환 채무와 상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항상 채권자 취소송을 공부해보면 이 얘기가 나오죠. 변호사님 쓴 최한신 변호사님이 그렇죠. 사행위 취소 원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은 이런 걸로 막 상계항변 같은 걸로 해서 꼼수를 부리는데 대법원 판례이면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부인권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인권의 소멸. 제척기간의 도가로 인한 소멸. 부인권은 파산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인권 화해가 제대로 안 되고 민기적거리는 채무자는 관제인은 선고 날로부터 2년 내에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면책 불허가를 시키든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하든지. 꾸무적거리다가 부인권 2년이 지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또한 부인이 대상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이와 관련해 파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송의 세속 중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고 파산관제인이 중단된 채권자 취소송을 수기하여 부인이 서로 변경한 경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 인연을 판단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실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단 전 채권자 소송이 처음 법원에 계속된 데를 기준으로 제척기간 여부를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원칙적으로. 지급정지와 부인의 제한. 지급정지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전에 행하여진 행위는 부인할 수 없다. 지급정지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함은 391조 제2호 또는 3호의 위기 부인을 말하죠. 그 외에 파산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이나 파산 신청이 있은 것을 안 것을 이유로 한 부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부인을 제한하는 것은 부인권 행사에 시간적 제약을 가함으로써 거래의 안전, 거래관계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지급정지 후에 회생 절차 등의 선행 도산 절차를 거쳐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는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산 절차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은 이 1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예, 부인권 쭉 봤지만 이제 요소에 아마 주로 문제되는 게 채권자 취소송과 이제 그 수계 부인권 행사를 관제인이 많이 합니다. 채권자 취소송을 수계를 한 다음에 보통 이제 금전 청구 소송과 사행위 소송이 같이 있죠. 변론이 분리를 해서 금전 소송은 그 법원에 남겨놓고 부인권 행사를 한 다음에 그 소송은 회생법원, 뭐 지방이면 이제 파산이 계속 중인 법원, 서울이면 이제 회생법원이죠. 서울회생법원이 이송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방을 벌여서 승패에 따라서 이제 채권 조사를 하고, 채권 조사를 하면 기존에 있던 금전 청구 소송은 이제 취하가 되겠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행위 소송, 그 부인권과의 관계가 이제 그런 식으로 종결되고, 소멸은 잘 안 하죠. 2년입니다. 감사합니다.